경찰이 검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현장으로 불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 경찰도 실적을 올리고 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함정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변호를 하는 건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4년 전이죠. KBS 제보자들에 보도된 미성년자 착취 현장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제가 18살로 가입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만나자고 해서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저 18살인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응. 안녕하세요. 먹고 싶다님 맞으시죠? 채팅 이용하시나? 아니 저희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선생님! 선생님!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려고 하셨죠, 선생님? 얘기했어요! 아니라던 남자는 사력을 다해 달아납니다. 이 담장을 넘어서 그냥 도망갔어요. 담장을 한 번에 넘을 만큼 남자는 다급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씁쓸하고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랜덤 채팅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랜덤 채팅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봉천동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랜덤 채팅에서 만난 한 성매수자가 만 14세밖에 안 되는 소녀를 목을 졸라서 살해한 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동 청소년은 성인과 대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자체만으로 취약계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 알선자들이 랜덤 채팅에서 돈을 주고 먼저 본인들이 성착취를 하고 난 뒤에 동업자가 되자, 내가 너의 알선자가 될게 라는 식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나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혜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랜덤 채팅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2021년에 아청법상 신분 위장 수사라는 것이 도입돼가지고 오늘은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제도인 것 같거든요. 일종의 함정수사 같은 거라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중생이 성인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 사진 같은 것을 보내주고 했던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분 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분 위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여중생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경찰이 사용하면서 성인 남성들과 채팅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경찰은 성인 남성들과 만남 약속을 잡아서 그 약속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본 영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신분 위장 수사의 도입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범죄 단속인데요.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에 온라인상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사실 검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 위장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현장에 경찰이 잠입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범죄가 발생한 직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피해자 보호겠죠. 위장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결국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분 위장 수사가 들어온 것이 2021년이거든요. 벌써 그 도입 이후로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서 700여 명의 성범죄자들을 검거했고, 특히 이 700여 명 중에 상당 비중이 구속이 될 정도로 중범죄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단속에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입 취지와 결과에 대해서는 10분 공감을 하는 바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제도가 장단이 있기 마련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경찰이 여중생의 핸드폰을 소지하면서 여중생인 척 약속을 잡아 범인을 검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은 성인 남성들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던 게 아니라 경찰이 먼저 성인 남성들에게 오빠 뭐해? 나 돈 필요한데, 이렇게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범위를 유발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나는 돈 주고는 만날 생각이 없어, 다른 사람 찾아봐,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경찰은 나도 뭐 꼭 돈을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결국은 약속을 잡습니다. 경찰이 검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현장으로 불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함정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나눠서 보고 있어요.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함정수사는 합법이다. 하지만 범위를 유발하는 정도에 이른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아청법상 운영되고 있는 신분 위장수사는 범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결국 경찰도 실적을 올리고 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함정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검거만이 수사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왜 성인 대상 성범죄만 확대를 할까요? 사기, 절도, 횡령, 음주운전 모든 부분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범위를 유발시키고 구속시키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쉽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리가 가져올 변화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한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 그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도 형량이 제가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죠.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폭행을 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성인 남성이 아동한테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이렇게 얘기해서 사진을 전송받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아동인 여성에게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진을 좀 찍어달라라고 해서 사진을 한 장이라도 받는 순간에 무조건 징역 5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변에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 가지고 단지 형량만 높은 게 아니라 검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구속이 되게 되면은 양형 자료 같은 것들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검거가 되셨거나 검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라면 우선적으로 양형 자료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하고 빠르게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